장사로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은 그 길이 없다고 먼저 믿어버리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로 돈 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나는 애초에 그 부류가 아니다. 저 사람들은 장사운이 있었던 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로 돈 번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되는 방식이 따로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도 장사로 돈 벌 수 있다. 장사로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아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게 지키고 몸 갈아서 일하면서도 정작 돈이 남는 장사를 만드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장사로 돈 번 사람은 알고 있지만 망한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장사 잘 되는 가게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저 집은 운이 좋아서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상권, 비슷한 시간, 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가게는 계속 돈을 벌고 어떤 가게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망한 사람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장사로 돈 번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왜 되는 곳은 될까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장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장사는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됩니다. 망한 사람은 장사가 안 되면 더 오래 일합니다. 몸을 더 씁니다. 잠을 줄입니다. 하지만 장사로 돈 번 사람은 다릅니다. 가게를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선택받는 구조로 봅니다. 손님이 왜 들어오는지, 왜 그냥 지나치는지, 왜 한 번 오고 다시 안 오는지를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가게에 사람이 없을 때 멍하니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뉴를 바꾸기 전에, 가격을 건드리기 전에, 직원을 줄이기 전에 먼저 고객의 눈으로 가게를 다시 봅니다. 입구에서부터 동선, 메뉴판, 간판, 온라인에서 검색했을 때 보이는 첫 화면까지 망한 가게의 공통점은 사장님 눈에는 다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고깃집 사장님, 사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 사장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질은 자신 있습니다. 단골도 있고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 건 다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가게를 같이 분석해 보니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선택 이유가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과 정보는 손님 입장에서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메뉴를 늘린 것도 아니고 가격을 낮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객에게 보여지는 정확한 리뷰를 만들고 사진을 바꾸고 가게 소개 문구를 손님 관점으로 다시 쓰고 재방문 유도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고기, 같은 가격인데 신규 손님 유입이 달라졌고 주말 매출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장사를 하고 있었지 마케팅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네요. 장사로 돈 번 사람은 열심히의 기준이 다릅니다. 망한 사람은 오래 일한 걸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힘든 걸 노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대로 돈 번 사람은 손님이 왜 오는지, 왜 안 오는지를 파고드는 걸 진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면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바꿔야 할 건 무엇인가? 지금 손님이 불편해하는 건 무엇인가? 내 가게가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장사는 계속 제자리입니다. 이번에는 카페 사장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도 처음엔 메뉴, 인테리어, 원두, 서비스 모두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이 한 번은 오지만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객 동선을 분석해 보니 주문 과정이 불편했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라는 인식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늘리는 대신 주문 구조를 단순하게 바꾸고 공간 콘셉트를 명확히 하고 SNS에 올라가는 사진 구도를 바꿨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체류 시간이 늘고 재방문율이 올라가고 후기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바꾼 건 커피가 아니라 고객 경험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개념입니다. 망한 사장님은 오늘 안 되면은 불안해하고 이번 달이 안 되면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할인했다가 가격을 올렸다가 컨셉 바꿨다가 이벤트 했다가 모든 걸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장사로 돈 번 사람은 장사는 나무 심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은 씨앗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차이가 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당일 매출에만 흔들리지 않고 장기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장치, 자연스럽게 추천하게 만드는 포인트, 기억에 남는 경험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망한 사람은 그냥 장사를 하고 장사로 돈 번 사람은 많이 파는 장사를 합니다. 망한 사람은 맛있으면 알아서 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번 사람은 맛있는 건 기본이고 왜 지금 와야 하는지 이유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가게를 찾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게를 갑니다. 그래서 노출이 중요하고 메시지가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손님 머릿속에는 남지 않습니다. 마케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광고비 많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이 선택할 이유를 만드는 모든 행동이 마케팅입니다. 사진 한 장, 문구 한 줄, 리뷰 하나에 대한 대응, 검색했을 때 보이는 첫 화면, 이 모든 것이 사장님의 매출을 결정합니다. 이걸 관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장사는 노동에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망한 사람은 몸이 빠지면 장사가 멈춥니다. 장사로 돈 번 사람은 자기가 없어도 손님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와서 알면 뭐 하나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장사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제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돈 번 사장님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메뉴를 바꿔볼까? 가격을 올려볼까? 혹은 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고객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구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맛이 없어서 서비스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장님 가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이유 하나만 해결하면 매출은 빠르게 오릅니다. 매출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